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이 아니라 지식산부인과 의사 유영만으로 변신해서 한 권의 책이 잉태되는 과정을 한 아이가 임신해서 출산되는 과정에 비유해가지고 한번 지식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식이 어떻게 임신돼서 잉태돼가지고 출산돼서 하나의 커다란 고유한 인격체, 생명체로 살아가는지 이거를 책의 탄생 과정에 비유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부인과 의사에게 들어보는 한 작품의 탄생 과정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남녀가 좋아해가지고 사랑을 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이질적인 배경 그리고 전혀 다른 관심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위대한 생명체를 탄생하는 과정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과정에다 정확히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은 결국은 위대한 우리 우주의 섭리와 자연의 신비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정말 경이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이 하나의 작품이 잉태되는 과정도 전혀 다른 이질적인 주제 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독보적인, 독창적인 작품을 탄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남녀가 만나듯이 이것도 두 가지 주제, 이질적인 주제가 만나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구애도 하고 애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식의 애무 과정 속에서 어떤 지식이 새롭게 잉태되는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책이 탄생한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고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에 비해 보면 신생아가 탄생하는 과정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책 쓰기는 애 쓰기다 이 책을 썼는데 결국은 애 쓰다 보면 책이라는 아이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지식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지식산부인과 의사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은 거냐면 여러분 지식이라는 개념과 산부인과 의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를 제가 갖다 붙여봤더니 지식산부인과 의사 이런 개념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는 흔해 빠져 있지만 지식산부인과 의사는 전 세계에서 이것도 지식생태학자처럼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식 임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식 자연분만을 유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지식 낙태 수술을 방지할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데 문제는 한국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저를 의사로 인정 안 해주고 진짜로 트위터에서 저를 공격했던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라고 지식산부인과 의사라고 써놨더니 한 의사가 나타나서 교수님 의사냐고 그래서 의사다 그랬더니 그럼 의사 자격증이 있냐? 아니 제가 지식 임신과 이런 클리닉을 개설해가지고 지식을 새롭게 창조한 이런 방법을 연구하려고 새로운 단어를 조어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제가 만드는 건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자격증이 그랬더니 의사라는 말을 쓰려면 의사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곤란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봉길 의사는 의사냐? 색채의 마술사, 샤갈은 마술사 자격증이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가 제가 지식산부인과 의사라는 새로운 포지션 타이틀을 갖고 생겼던 재미났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지식산부인과 의사로서 하나의 책을 창조하는 과정을 신생아가 탄생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왜 우리가 수없이 책이 많은데 또 특히 책 쓰기라는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글짓기와 관련된 책.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책을 또 쓰느냐? 예,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르고,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은 이미 책 한 권인 거예요. 어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책으로 담아내는 예술 작품화 시키는 과정이 바로 책 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책이 나와 있지만 제가 이 수많은 저자들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삶을 녹여내는 그래서 하나의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은 고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탄생한 작품도 저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는 독창적인 DNA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 쓰기가 관한 책이 많거나 일반적인 책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을 또 써야 되는 이유는 그런 책에 담겨져 있는 저마다의 생각과 삶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은 똑같고 분야가 똑같다고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 주제 영역에 담겨져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과 그걸 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철학과 열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책은 다 전부 다 저는 저마다 자기 삶을 담아내는 애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책 쓰기는 애쓰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쓰기는 애쓰기다가 본격적으로 수정되고 착상되는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수정과 착상에 비춰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진짜 산부인과적인 전문 지식은 부족하지만 흔히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정란이 생기면 그게 이제 난하를 거듭하면서 이 자궁에 이렇게 내막에 붙어가지고 착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상은 바로 이제 수정란이 본격적으로 생겨가지고 우리 자궁 내막에 뭐랄까 변치 않는 어떤 DNA가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임신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책 쓰기는 책과 쓰기가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쓰기한테, 쓰기가 책한테 서로 구애작용을 한 거예요. 야, 책아, 내가 한번 쓰기를 해볼 테니까. 또 쓰기는, 야, 책아, 내가 한번 쓰기를 해볼 테니까. 그래서 책과 쓰기가 남녀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도대체 책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착상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책 쓰기에 관한 세포 분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뭐냐면 책과 쓰기를 하면서 거기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분열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분열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로 응축시키는 고도의 집중적인 과정이 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열정이 그리고 나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들이 그 책 쓰기는 애쓰기다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상이 되면서 이제 책 쓰기는 애쓰기다라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의 임신이 책 쓰기다라는 거에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임신이 딱 시작되면 우리 임신된 여성분들이 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덧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음식을 냄새를, 향기를 맡으면 거기에 본능적으로 어떤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책 쓰기는 애쓰기다에도 입덧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지식 입덧, 그래서 지식덧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지식덧은 왜 생기느냐? 내가 갖고 있는 특정한 문제의식을 자극하는 어떤 독특한 또 다른 책이 있거나 그 책에서 내뿜는 어떤 아이디어나 향기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로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뭐랄까요, 어떤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 입덧, 지식 덧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충돌하는 어떤 가치관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문제의식과 상충하는 게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그것과 충돌하면서 책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전에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안간힘을 벌이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 덫은 작가가 갖고 있는 사생결단이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식을 반드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켜야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뭐라 그럴까요? 그 사투를 벌이면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의 위대한 작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작가가 엄청나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애쓰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는 과정, 안간힘을 쓰는 과정, 이런 과정이 지식덫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식덫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남녀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애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잠시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책을 한번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해요. 레비나스가 쓴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이 에로스와 애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에로스는 내가 알고 싶은 타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벌여주는 구애 행위를 에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애무는 그거를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구체적인 동작을 애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애무는 남녀가 주고받는 어떤 뜨거운 어떤 접촉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저 세상에 있는 것, 그리고 잠들어 있는 저편에 있는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탐구하는 행위를 이 사람은 애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 애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책 쓰기는 애쓰기다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작품 세계에 지향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끌어내려고 구체적으로 사투를 벌이면서 그걸 나의 지식 체계로 끌어들이는 모든 과정을 지식 애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 애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질적인 분야의 어떤 색다른 지식들을 끊임없이 접목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 지식들이 융합돼서 제3의 지식으로 잘 창조될 수 있도록 저자가 보여주는 뜨거운 애정, 관심, 열정, 이걸 또 제가 보기에 지식 애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지식 입덧을 지나서 지식 애무가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임신된 아이가 점점 이제 자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태아가 발달하게 되고, 이제 작품이 태아가 발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책으로 따지면 작품이 하나의 과정으로 숙성된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입덧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제 태아의 신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점점 드러나듯이 이 작품도 심한 지식 입덧과 지식 애무를 통해서 이 책 쓰기는 애쓰기다의 책의 어떤 골격과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연 상태에서 시작했던 어떤 책의 어떤 쓰기 작업이 서서히 구조와 어떤 얼개가 드러나면서 이 책 쓰기는 애쓰기다의 어떤 뼈대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은 이제 작가가 그 작품을 쓰면서 결국은 어떤 때는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임신된 것이 유산되듯이 내가 쓰고 있는 이 책도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중간에 어떤 외생적 변수 때문에, 아니면 작가의 어떤 문제의식의 혁명적인 변화 때문에, 아니면 출판사와 만나서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잉태됐던 그 지식 작품이 결국은 아이가 유산되듯이 이 책도 중간에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작품이 서서히 숙성되기 시작할 때, 즉 예를 들면 오이가 피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배추가 점점 뭐라고 할까요, 숙성돼 가지고 묵은지로 바뀌듯이 이제 우리가 라이브하고 어설펐던 지식의 구조나 설계,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살이 점점 붙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책으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의 구조와 얼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살이 붙고 입, 코 모양이 우리 태아의 모양이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10개월이 되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책 쓰기는 애쓰기다도 무조건 10개월 만에 딱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10개월간의 어떤 산통을 겪어내는, 그런 진통을 겪어내는 그런 어떤 외로운 작업과 사투가 벌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책이 이제 비로소 탄생 일보 직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10개월이 되면 태어나듯이 이 책도 일정 기간 정보가 지식으로 숙성되는 순간부터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이가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듯이 한 작가의 작품이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진통을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은 뭐냐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어떤 어디인가에 결정적인 미스가 생겨가지고 그걸 다시 고치는 작업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책의 구조가 출간 일보 직전에 약간 이렇게 바뀌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정말 심각한 진통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편집자와 교신하면서 코드가 안 맞고 서로 지향했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저자의 작품과 편집자의 편집된 작품이 또 막판에 이게 또 미스매치가 일어나가지고 조화 부조가 일어나서 그게 또 유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런 진통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경험을 겪으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일정 원고의 일부가 또 확 날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 원고가 새로 생겨가지고 우리 태아의 살살이 생기듯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품이 이제 세상에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일단 나오게 되면 이 작품이 이제 저자한테 딱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아이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 앉는 것처럼 그 편집자 출판사로부터 날아온 첫 책이 비로소 따끈따끈한 표지에다가 뜨끈한 어떤 온정과 애정을 담고 있는 것들이 신생아가 이렇게 나의 품에 안기듯이 그 책이 최초로 저자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책은 다른 사람의 심장에서 뛰는 심장 박동과 비슷하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 작품을 썼지만 독자들이 이 책을 외면하고 그러면 제 책은 사장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써가지고 누군가 안 읽어도 되지만 책은 누군가가 썼는데 누군가가 안 읽어주면 그 책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출산하기까지 해도 엄청난 진통이 겪었지만 일단 출산되고 나서 책은 신간 매대에 이제 각종 서점에 가면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이렇게 매대에 누워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책이 누워서 오랫동안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신간 서적일수록 베스트셀러일수록 오랫동안 신간 매대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야 독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간 매대에 책이 누워 있다가 저 뒤에 서가에 가서 꽂혀 있는 순간 그 책의 존재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 책의 생명 자체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가급적 매대에 오랫동안 누워서 독자들의 손길을 유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의 제목과 그 다음에 표지 디자인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책의 겉표지, 외모, 지향적이 아니라 그 외모에서 책에서 풍기는 어떤 이미지, 디자인 이런 것들이 독자들의 손길을 유혹하고 그래서 독자들이 그 책의 제목과 목차, 어떤 표지에서 풍기는 어떤 아우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책이 독자들한테 손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저자의 책은 세상 사람들의 작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되고 저자는 A라는 의도로 썼는데 독자가 그걸 B라는 의도로 창조적으로 오독을 하고 그 오독했던 그런 재해석의 결과물들이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공유가 공감되면서 저자의 책은 이제 독자의 손으로 넘어가서 다시 제2, 제3의 작품으로 거듭나는 이런 끊임없는 과정이 바로 책의 처음 시작부터 출산과 판매 그리고 고객의 손에 넘어가서 감동을 주기까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지식산부인과 의사 유영만 교수의 지식 창조 과정을 책의 탄생 과정을 우리 아이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역시 산부인과 의사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